쟁송 2기 8회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의 2 변시 문제인데 특 A급이죠. 특 A급. 자, 질문이 거부, 허가 거부, 이 사건 거부 처분을 할 때 행정심판법상 요구되는 심판 기간 등을 알리지 않았음에 따른 불고지죠. 불고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그래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목차 제목이에요. 불고지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렇게 목차를 지문을 활용해서 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실수하는 게 뭐냐면 1번 58조 1항의 청구고지와 직권고지와 2항의 이제 신청 청구고지가 있는데 이 사건은 거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기 때문에 직권고지에 해당해서 법률상 고지 의무가 발생했다. 고지 의무가 발생했는데 그걸 불고지했기 때문에 요 거부 처분이 위법한가를 쓰는 게 이제 2번이죠. 2번에서 즉 고지가 하여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얘를 판례처럼 이제 훈시 규정으로 보면 중요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도 거부 처분은 적법이 되고, 이럴 때 이제 갑을 구제해 주려면 강행 규정서를 택해야 되겠죠. 중요 규정이기 때문에. 따라서 거부 처분을 하면 좀 불고지를 하고 거부를 했을 때 불고지에 따른 거부이면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 그래서 위법성을 도출하는 답안이 좋은 답안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로마자 3번의 목차는 불고지의 행정심판법상 효과를 쓰면 되는 거죠. 이건 법전을 이제 가지고 적당히 쓰면 되는 거죠. 크게 이제 심판 청구 절차의 불고지와 효과, 그 다음에 기간 불고지 효과. 특히 기간 불고지 하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 하더라도 27조 1항이라 하더라도 사망 있은 날이 적용된다라고 이제 5항에서 6항에서 효과를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가장 큰 핵심 잘 못 쓴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어느 고지에 해당하냐, 이거 잘 못 쓴다 이 말이 가장 주의하셔야 돼. 그래서 세부적인 목차에서 로마자 2번에서 1번을 잘 못 쓴다. 1번 어느 고지 규정에 위반한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강행 규정인지 여부를 쓸 때 이제 훈시 규정설, 강행 규정설의 논거를 잘 못 쓴다. 그거를 좀 주의하셔야 되죠. 요거를 답안을 채점하다 보니까 여기 내용을 뭐 효력 규정과 이제 단속 규정 이렇게 쓰신 분도 있는데 그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강행 규정의 반대말이 훈시 규정이고, 강행 규정의 반대말이 훈시 규정이고, 그다음에 강행 규정이 행정법 규정이 다시 원칙적인 규정이 단속 규정이고, 이건 이제 건축법에 위반되는 6층 건물을 지었다. 그럼 행정법상 단속만 하는 것이고, 이 건물을 매매했다 하는 사법상 계약엔 영향이 없는 거예요. 사법상 계약은 유효. 예외적으로 사법상 계약까지 무효로 만드는 게 효력 규정이죠. 효력 규정. 그런데 막권을 매매했다. 그러면 행정법상 처벌도 받지만 사법상 매매 계약도 무효가 된다. 근데 요 내용을 쓰면 완전히 잘못된 것이니까 그런 답안을 예시 답안으로 암기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수정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행시 문제에서도 고지가 역시 떴는데, 제가 약간 변형했는데 반가로 3번에 개발행위 거부, 2차 거부 할 때 을은 2차 거부 처분을 하면서 불고지에 따른 2차 거부 처분의 적법 여부, 여기까지 갔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자 3번의 행정쟁송법상 효과니까 로마자 2번은 행정심판법의 경우, 그 다음에 로마자 3번은 행정소송법의 경우, 이렇게 나누시는 게 좋겠어요. 로마자 2번은 이제 위의 문제처럼 쓰면 되고, 행정소송법의 경우에는 고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심판법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냐. 판례, 절차, 법정주의 원칙상 부정설이죠. 부정설. 그래서 소송법의 경우에는 불고지 하더라도 거부 처분이 적법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 하더라도 있은 날이 정되지 않는다 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불고지의 효과도 소송법에 없다.
지금 이제 알았다 하더라도 이스날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 내용이죠. 그래서 로마자 3번에 이제 소송 불고지의 경우 이걸 쓸 수 있으셔야 돼요. 왜냐면 행정 쟁송이니까. 그래서 사안의 해결 이렇게 소송 불고지의 경우 두 번째 줄에 고지는 의뢰 의무가 아니고 불고지이더라도 의뢰 거부 처분이 위법하게 되지는 않고 적법하고 기간 연장 등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 주셔야 되죠. 그다음에 문제 2번도 특이입금인데 질문 자체가 목차라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왜 질문 자체의 목차를 도출을 못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내용이 그냥 또 내용 쓸 때 문제 출제 의도에 맞게 쓰셔야 돼요. 그럼 이제 설명하면 요 비재련소에서 오염물질이 상당히 나와가지고 주민에게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했다라는 말은 여기 원래 재량행위인데 요 개선명령이 재량행위인데 생명 신체 같은 중대한 법익에 대해서 위해가 급박하고 이게 유효 적절한 수단이면 중위유면 재량이 영으로 수축돼서 기속행위가 된다. 그래서 요 갑이 개선명령을 비에게 발령하도록, 즉 갑의 입장에서는 수익적 처분을 발령해 달라고 비에게 발령해 달라고 신청했는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그래서 로마자 2번의 목차 제목은 부작의 성부. 부작위에 대한 구제 수단을 이제 뒤에 묻고 있으니까 그래서 부작위의 성립 요건 쓰시고 부작위 성부를 쓰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위법성까지 도출하면 좋죠. 위법성까지. 이걸 이제 쟁점이 많을 때에는 한꺼번에 해서 기속행위가 재량행위가 영으로 수축돼서 기속행위가 된다. 그런 요건 중위유 요건에 포섭해서 부작위 성립하고 기속행위가 되면 부작위는 위법하다 이렇게 도출할 수 있어요. 하여튼 이 부작위 성분 꼭 쓰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논리적으로는 부작위가 위법해야 구제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법성까지 쓰시면 좋죠. 그다음에 부작위가 위법하다면 갑이 취할 수 있는 행정심판법상의 수단의 방점인 수단. 그 수단이 실효적이냐 아니냐 그걸 논증하셔야 돼. 그래서 로마자 3번의 제목은 심판법상의 수단인데 본안 심판이 1번 의무행 심판 5조 3호조 의무행 심판 그 다음에 가구제가 31조의 임시처분 이 두 가지 목차로 구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논리가 본안 심판 그 다음에 여기 임시처분 의무행 심판 여기서 부작위 위법하게 심판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부작위 위법하게 심판 없어요. 꽈락이야 꽈락.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 의무 이행 심판을 써야 되고 의무행 심판에서 뭐 요건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 이 문제 출제 의도는 이게 실효적인 수단이냐라는 걸 논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43조 5항에서 의무행 심판에 인용 제결이 있거든요. 그 인용 제결이 처분 제결과 처분 명령이죠. 이 사안의 처분 제결은 개선 명령 처분을 A2 행정심판기관이 직접 비에게 발령하는 것이죠. 재련소에게 발령해서 본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논증을 하시는 거예요. 논증. 근데 이게 인용 제결이 너무 늦게 나오니까 중간에 임시 개선 명령을 재련소에게 발령 할 수 있는 수단이 요 임시처분 제도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시처분 제도에서 인용 결정이 처분 결정과 처분 명령 결정. 처분 결정이 A2가 예컨대 6월 1일 날 임시 개선 명령을 발령해서 본질적인 구제를 할 수 있다. 이런 걸 논증하는 게 핵심이에요. 뭐 요건 이런 것도 있지만. 그다음에 이제 유명심판과 관련해서 갑의 수단으로서 집행력으로서 뭐 직접 처분, 재처분 의무와 직접 처분 이렇게 50조의 직접 처분 쓰시는 분도 있는데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 인용 제결로 어차피 본질적인 구제가 가능하니까 여기까지 굳이 쓸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하여튼 이 문제 출제 의도는 이 행정심판법상의 본안심판과 그다음에 임시적 구제 수단, 가구제 수단이 본질적 수단이냐를 논증하는 것이고 그걸 정확히 드러내셔서 개선명령을 발령하기 위해서 본질적 구제가 된다. 임시 개선명령을 발령하기 위해서 본질적 구제가 된다라는 게 현출이 돼야 돼요. 그래서 로마자 2번의 목차 제목은 부작위 성립 여부와 위법성 검토. 성립 여부는 꼭 쓰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생명시체 같은 중대한 법에 대해서 요건 외우라고 했는데 안 해오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로마자 3번의 의명심판이 발본적인 구제수단임을 일본의 인용제결로 논증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안의 경우에 처분제결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개선명령 제결을 함으로써
본질적인 발본인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로마자 4번의 임시처분 역시 인용결정의 종류에 따라서 본질적인 구제, 인용결정, 임시처분 결정한다. 예컨대 사안의 경우에 행심위가 직접 임시개정명 처분을 재련석에 발령하게 함으로써 임시적이지만 본질적인 구제를 본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걸 쓰시는 게 포인트예요. 예, 이렇게 해서 8회 마치도록 하겠고요. 2기 해설은 이것으로 끝이고 2기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할 일은 다시 한번 자기 교재 딱 한 권 정해가지고 걔를 3기 들어오기 전까지 배운 것들을 답안지에 시간에 쓸 수 있게 꼭 정리해 오셔야 됩니다. 지금 마음이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때 한 번 더 정신 차리고 힘을 내셔야 됩니다. 3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